안녕하세요. 글쓰는 한의사 전재규입니다. 살구나무 아래서의 저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이 좀 붉죠. 오늘 친구와 설악산 공룡능선을 다녀왔습니다. 공룡능선을 다녀오고 좀 마무리를 좀 하고 이제 방송을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얼굴이 좀 붉어서 이제 좀 보시기 불편하신 거 있다 미리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소아한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소아한약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소아한약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고 또 즐겁게 좀 이제 부담 없이 댓글을 통해서 서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으면 좋겠습니다. 소아한약의 이제 대표 처방은 뭐니 해도 귀룡탕이 있습니다. 귀룡탕은 당귀의 귀자, 녹용의 용자. 그래서 귀룡탕이라고 합니다. 귀룡탕은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당귀와 녹용만을 넣어서 이제 심플하게 구사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주로 많이 구사하는 처방은 당귀의 맛을 좋게 하는 용환육, 그리고 보통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황기, 그리고 비위 기능을 좋게 하는 백출복령, 역시 소화기에 도움이 되는 산약, 소화기를 소통시켜주는 목향, 그리고 모든 처방의 약방의 감초라 그러는 이제 감초,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약재들을 가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난히 아이가 소화기 약하고 비위 기능이 너무 약해서 밥을 깨작깨작 먹는다. 그러면 거기에 산사, 신곡, 사인 등 소화를 도와주는 약재를 첨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자랑 또 맹문동이라든지 이런 면역력을 도와주는 약재를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들은 대체로 녹용을 많이 첨가하게 되죠. 녹용은 양기를 북돋아주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녹용을 많이 넣게 되죠. 보통 많이 나올 수 있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한약을 언제부터 먹어야 될까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녹용은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세 번째, 한약을 복용하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네 번째, 한약을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죠. 물론 다른 질문이 있다 그러면 댓글을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한약을 언제 먹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돌 지난 이후에 첫 한약을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많이 아플 때는 양약을 아주 어릴 때도 먹는 것처럼 한약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도 아주 어려운 약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이가 잔병치레가 많다든지 또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든지 이러면 그걸 또 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빨리 약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녹용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 또 기간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장의 수치와 그리고 얼마나 병치레를 자주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이라든지 또 예전에 이제는 한 살에 한 첩, 두 살에 두 첩, 세 살에 세 첩, 이런 이제 패턴으로 약을 쓰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이들의 상황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자주 잔병치레를 하는 아이들이라 그러더라도 1 내지 3개월 정도 약을 쓸 수가 있고, 또 저성장인 아이들은 아주 성장 수치가 좋은 아이들에 비해서 약을 더 길게 써야 되는 건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녹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녹용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물질이고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물질인데
아이들이지만 저성장인 경우 그거를 녹용량을 소극적으로 투여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녹용량을 좀 더 길게 또 자주 복용하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